개묘개해 병자무자. 오늘 이 사주 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울 게 또 꽤 있는 사주죠. 사주 한번 볼까요? 개묘년생이면 그러니까 연주가 뭐냐에 따라서 몇 년생이지 이런 걸 쉽게 알려면 갑자를 항상 기억을 하셔야 돼요. 갑자년 1984년, 그럼 갑술년은 1994년, 갑신년은 2004년 이렇게 되는 거고, 갑자년이 84년이니까 이제 갑인년 하면 74, 갑진년 하면 64, 이렇게 항상 갑자년 1984년을 기준으로 해서 갑으로 시작되는 해는 4년, 끝에가 4라는 말이에요. 1984 이렇게 갑자년, 1994 갑술년, 그 다음에 을년은 5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기년은 9년 이렇게 되는 거고, 경으로 시작하는 년은 이제 0 이렇게 되겠죠. 신년은 1 이렇게 되는 거고, 임, 이, 개, 3, 개, 3, 그죠? 갑진년의 전해니까 갑진년 1964년, 개묘년은 1963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음. 종격 처음에 이제 명령이 명령 공부에 이제 입문해서 이제 격국 이런 것들을 배우다 보면 굉장히 처음에 헤매요. 다 외워야 되는 작업도 엄청 뭐 온갖 격국들 많지 않습니까? 이제 팔정기억 이런 거 빼고 뭐 온갖 잡다구니한 것들 많잖아요. 저도 처음에 그거 외우느라고 진짜 고생 많이 했습니다. 지금 기억도 안 나는 것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관이 또 해월에 이렇게 관이 굉장히 많다, 중중하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면 종해야 된다. 근데 여기 식신이 있으니 종을 할 수가 없어. 뭐 다 쓸데없는 얘기다. 그냥 있는 그대로 보시면 된다.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게 뭐냐? 오늘 살펴보도록 할게요. 해월에 병화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이렇게 관이 굉장히 많다. 이 연간부터 이렇게 시지까지 관으로 쭉 이어져 있다. 그럼 기본적으로는 관에 순응해서 살아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나는 사회 자체가 관이 개해, 개 연간에도 올라와 있어 굉장히 강력한 거죠. 그러니 공적 사회에서 내가 젊을 때 사회에 입문했을 때는 큰 관에 들어가라. 큰 관에서 일할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하라. 이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쭉 이어지는데 일시에도 관인데 이게 해자자 이렇게 이어져 있으니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일시에 관을 가지면 내 회사 갖고 싶다 이런 의미가 돼요. 그래서 대부분은 우리 뭐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범한 삶을 살아가잖아요. 특별한 사람들이 이제 셀러브리티가 되고 전개로 나가고 연예인이 되고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욕망은 내가 다니던 회사보다 더 나은, 왜냐면 해자축, 더 진보한, 더 정점에 오른 내 회사 갖고 싶어. 내 회사 갖고 거기에서 일하고 싶어. 이제 이런 욕망을 갖는 거예요.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든 그런 에너지 작용력에 지배당하는 거죠. 차근차근 풀어봅시다. 자, 해월입니다. 해월은 이제 절지 평관이죠. 평관격, 평관인데 이제 정관이 올라왔으니까 평관의 성향보다는 정관의 성향이 굉장히 강하다. 물론 지지에 이제 평관국을 이루기 때문에, 왜냐면 이게 정관과 평관이 혼잡되는 형국이죠. 평관월에 태어나서 기본적인 평관격인데 이제 정관으로 딱 머리를 들어 올려서 정관의 속성이 굉장히 강하다. 하지만 해자 쪽이 평관국도 만들기 때문에 평관의 속성도 굉장히 많다. 이제 감성적이다. 감정이 휘둘린다. 이런 것도 있고, 이렇게 강하면 이제 개인적인 성향으로는 이제 이렇게 관살이 중중하면 강하면, 특히 평관이 이렇게 세면 가오 잡는다. 소위 이제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존심을 굉장히 내세우다. 기분파다. 기분 좋으면 이제 술도 엄청 마시고 노는 것도 엄청 좋아하고 오늘 한번 달려 이제 이런 속성 성향을 보인다 이런 거예요. 지장간부터 차근차근 보죠. 어쨌든
처음 항상 제가 이제 설명드리듯이 내가 태어난 사회가 이렇게 평관인데 정관이 드러났으면 관에 순응해라. 직장 생활 하라 이거예요. 기본적으로는. 근데 관이 굉장히 강하네. 연관까지 이렇게 펼쳐져 있네. 이런 거죠. 근데 나한테 이게 정인이니까 이 회사에서 일할 수 있는 자격을 가져라. 이런 거예요. 이게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큰 관 입장에서는 얘가 이 관이 하는 일 이런 의미도 됩니다. 그죠? 이 평관 입장에서는 식신, 정관, 상관, 정관 입장에서는 식신, 그러니까 해묘미 방업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관의 일은 해묘미 비즈니스, 목과 관련된 목 식상이니까 관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 사람은 섬유업종에서 근무했습니다. 더 디테일하게는 들어가지 않을게요. 섬유는 여러분 상상하시는 많은 그런 일들 있겠죠. 이 지장간, 월지 지장간을 보면 무갑임 이렇게 돼요. 그럼 나는 식신 전문가, 갑, 이건 내가 자격을 갖고 이런 의미죠. 기본적으로 얘가 여기 튀어나갔다, 연지. 그러니까 어쨌든 대기업에서, 큰 기업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인자를 이 사람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자기 국가 자리의 자격이기 때문에 무갑임. 그런데 그러니까 이 평관 조직에서 부여한 자격을 취득하여 일한다. 이게 이제 평범하게 해석하면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어떤 것이 있냐면 식신제살 이게 이제 어려움을 내가 극복하다 이런 것도 있지만 달리 보면 회사에 반항하나 이런 것도 됩니다. 그런데 이 간목이 또 편인 도식을 해요. 그러니까 욱해서 회사에 대드는 그런 기질을 얘가 이 편인 인성이 야 자제해 그러지 마 이렇게 혹은 상급자가 그런 식으로 이렇게 조절하는 에너지도 있고 또는 일하기 싫다 이런 것도 됩니다. 편인 도식 일 열심히 해야 되는데 오늘은 일하지 말고 그냥 제껴 이제 이런 에너지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적 과제 뭐다? 큰 회사 들어가라. 큰 회사에서 일할 수 있는 자격을 가져라. 이런 거예요. 큰 회사에서 근무하라. 그렇지 않으면 이 회사, 이 회사, 이 회사, 이런 식으로 갈 수 있어요. 이 회사, 계묘라는 회사, 계해라는 회사, 그 다음에 내가 병자, 무자라는 내가 만드는 회사도 두 개 될 수 있고 이거 했다가 잘 안 되고 이거 하고 이런 식으로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일단 연월의 공적인 영역에서는 큰 회사에 들어가서 그 회사가 하는 이런 목 비즈니스를 해라. 섬유업에 가서 일하라 이런 거예요. 어떤 일을 할 거냐 이제 그 다음 장에서 보도록 하고 근데 이제 해자축으로 이렇게 연결돼 있으니 나중에 내가 세워놓은 회사도 내가 다니던 회사와 어떤 식으로든 연결된다 이런 거예요. 이렇게 이제 관살이 많으면 어쨌든 책임의식 이런 것들은 있으며 동시에 내가 이 해월의 이 강한 관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이 굉장히 소심해져요. 그러니까 관에 충성을 다하는 본인은 이제 책임감이 있다 이런 말을 하겠지만 관에 이제 꼼짝 못하는 이런 성향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평관은 어쨌든 어떻게 돼요? 인성이 이쯤에 있어서 이렇게 살인 소통, 관인 소통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나 내가 이렇게 강력한 살국을 내가 제어할 수, 식상으로 제어하거나 또는 양인이 있어서 내가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이렇게 어려움을 극복하는 인자가 있으면 참 좋은데 이게 꼬여 있어요. 이 쓰기도 굉장히 애매해요. 왜 그런지 한번 볼게요. 자, 이건 이따가 대원에서 보면서 같이 하고 지금은 이제 다른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사주는 여기에 이제 식신이 올라와 있는데 이제 해수에서 지장간에서 여기에서 지장간에서 무토는 여기로 튀어나와 있고 그죠? 그다음에 임수는 이제 위로 정관으로 모양을 바꿔서 이렇게 올라와 있는 사주예요. 인성은 드러나지 않았죠. 그래서 크게는 이 식신과 관을 내가 하는 일은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만, 내가 하는 일은 무게합, 이 관에 딱 붙어 있으니, 내가 하는 일은, 나중에 나이 들어서도 하는 일은, 내가 공적으로 다니던, 이 공적 영역에서 근무하던 회사와 딱 연결돼서 하는 일. 다른 일은 거의 못한다. 그 회사 일만 한다. 이런 거예요. 그 회사하고도 지지해서 이렇게 방합을 이루려고 하기 때문에 마치 가족과 같은 그런 생각을 이 사람은 하는 거죠. 이 회사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해묘미에서 미토를 공협하려고 하죠. 인성 방합을 이루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회사와 이 묘목이라고 하는 정인과 상관이 그래서 인성을 만들려고 한다. 그러면 공부를 열심히 하면 참 좋은데 공부를 안 했어요. 대원에서도 공부하기가 참 어려운 구조긴 해요. 이따 설명드리고 이렇게 십성적 의미를 제대로 그러니까 공부해서 사람이 태어나서 공부해서 나쁠 게 없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공부하면 어떤 식으로든 내가 하는 일을 조금 더 가치 있게 쓸 수 있다. 이거는 뭐 여러 번 말씀드렸고 앞으로도 자주 언급할 내용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목국을 이뤘는데 인성국을 이뤘는데 이게 좀 왕지 정인이 있으니까 정인국을 이뤘어. 그럼 관인상생 뭐 이런 형태로 해서 공부를 많이 하면 좋은데 안 했어. 그럼 물상으로 쓴단 말이에요. 회사가 하는 일, 목과 관련된 일, 섬유업 거기에서 내가 어 상관을 쓰다. 병화 입장, 일관 입장에서 보면 상관 일이잖아요. 상관적 일을 하다, 영업하다 이런 거예요. 상관은 특히 영업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식신은 이제 제조, 생산이라면 상관은 영업, 어, 유통 이런 것과 관련이 있어요. 식신은 오랫동안 해서 그쪽에 이제 장인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제조, 생산, 개발 이런 것들과 관련이 깊습니다. 근데 그걸 이제 상관은 임기응변적으로, 그죠? 내 재주에 의지하여, 내 언변에 의지하여, 음, 기반하여, 그래서 물건을 내다 팔고 장사하고 이런 것에 굉장히, 어, 인연이 깊어요. 그 상관은 유통, 판매, 세일즈, 이런 쪽의 에너지다. 그래서 조금 더 보면, 이거 회사고, 회사가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거기에서 이게 이제 해묘미에서 목으로 바뀌어 이걸로만 보지 마시고 항상 이 얘는 생지요, 얘는 왕지요, 얘는 묘지다. 묘지는 토는 이 삼합의 에너지가 저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무슨 얘기냐? 이 미토 안에도 또 이제 정을기가 있어요. 겉으로 보면 내가 하는 일은 이제 회사하고 때로는 뭐요 토국수 회사한테 이제 할 말하고 뭐 이러는 것도 되지만 회사가 또 말하는 것도 되잖아요. 회사는 얘를 직접 상대하지 않고 왕인 묘지 회사의 말 회사의 지침 이런 것도 되는 거예요. 목으로 얘를 관리한다 이런 거예요. 얘 지장간에 정을기 이렇게 되어 있으니 나는 기토 상관을 쓰는데 누구하고 정화 겁재들과 함께 같이 일한다. 그러니까 나하고 이렇게 영업하는 사람들 많은데 정을기니까 을목이 기토를 극해요. 그럼 해묘의 에너지 을목 회사의 입장에서의 지침 회사의 명령에 을기 따르는 거죠. 회사가 시키는 대로 회사의 방침에 맞추어서 정을기 회사의 방침 을목에 맞추어서 기토 맞추어서 나는 영업한다 이런 거예요. 또 공부를 많이 했어. 그렇게 되면 이게 좀 다르게 쓰이겠죠. 왜냐면 을목이 정인이니 을기 상관 폐인 형태로 쓸 수도 있다 이런 거죠. 업종이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목을 기르는 그런 조직 공부를 내가 많이 했으면 이게 섬유업 이런 쪽에서 영업을 하는 게 아니라 좀 다른 방식으로도 더 약간 차원이 높게 좀 더 고급스럽게 내가 상관을 쓸 수도 있는 거죠. 결국 선택의 문제다. 선택이 굉장히
선택의 폭이 넓습니다. 생각보다는. 근데 명리 공부를 명리의 이치를 모르면 뭐 저도 그랬습니다만 젊을 때 그거 배울 시간이 어딨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부여받은 에너지 그대로 그냥 밀고 가는 거죠, 대부분. 그런데 나중에 이제 이게 중년이 되면 내 거 하고 싶다. 해자축 더 잘 나가는 더 멋진 회사 나 갖고 싶다. 이 가오가 강하니까. 그래서 이 회사에 다닐 때 해면미와 관련된 회사의 지침에 따르는 영업을 했다면 해자축이 되니까 이때는 축토 상관을 쓰려고 해요. 이 병화 입장에서는. 예전에 다니던 회사와 연결되어서 어, 연결된 회사를 나도 내 걸로 만들고 내 걸 갖고 싶다 이런 거예요. 이게 아까 말씀한 해자축이면 이게 왕지기 때문에 더 잘 나가는 회사, 더 높은 회사, 더 큰 회사 갖고 싶다 이런 거고, 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안에 계신기가 있잖아요. 이때는 이제 본격적으로 기신, 상관, 생재, 재생관 하려고 하는 거죠. 상관, 생재, 열심히 일해서 장사해서 돈 벌고 싶다. 재생관, 명예도 갖고 싶다 이런 거죠. 재생관 하면 회사 다니는 분들에게 이제 재생관이 있다면 제 돈도 벌고 직급도 높아지고 승진, 그러니까 재생관 운이다 그러면 승진하는데 승진도 하면서 연봉도 올라가는 이런 형태가 됩니다. 단순히 이제 관인 상생 이런 형태가 되면 관이 인성을 생겨주니까 내가 가진 결재권이 커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 업무의 권한 이런 거는 커지지만 재화는 무관해. 뭐 연봉은 안 오르는 형태 이런 거죠. 그러니까 경제적인 것은 좀 불만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이제 본격적으로 나는 돈을 버는 일을 표방할 거야. 그리고 나를 이제는 이렇게 같이 가족처럼 엮여서 엮여진 상태에서 나는 이 일을 하고 싶은데 예전처럼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는 마라. 이런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해도 이렇게 묘축으로 이렇게 연결은 되거든요. 그래서 얘가 얘한테 막 이렇게 야 좀 해봐 이렇게 하려고는 하는데 이게 말을 안 들으려고 하죠. 이렇게 이 수의 에너지로 다 화하는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걸 하다 보면 해자축 이 살구교로 강해져서 이게 이제 내가 이 축중 신금을 병신합으로 해서 돈을 엄청나게 벌고 싶어서 축중기토 이 상관 비즈니스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재생살이 돼 버리거든. 그래서 자꾸 내 걸 만들었더니 이제 돈을 자꾸 잃는 형태가 된다. 이런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형식으로 이렇게 감춰져 있는 에너지 이렇게 공업 예전에 한번 했었죠. 그런 것들을 잘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천간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 일은 전에 다니는 회사와 계속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죠? 내 일은 어쨌든 내가 별도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어쨌든 여기하고 연관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빅업 에너지가 생기니 이쪽하고 일을 하면 내가 힘이 강해지는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사람도 붙고 사람들과 같이 하게 된다 이제 이런 의미고 근데 이제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있는 게 이 무토라고 하는 식신이 이 해수에서 올라왔는데 그 얘기는 이 관에 다니면서 이 회사에 다니면서 내가 배운 전문성이에요. 전문적 능력이야. 회사에서 터득한 것이 올라온 건데 이게 근이 약해요. 근이 없단 말이에요, 얘가. 그죠? 요거 하나 이렇게 근으로 둬야 되는데 이게 무토가 들어있으니까 근데 12운성적으로 이게 또 절지, 태지 이래서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어떤 나의 전문성이라는 거 하는 것이 겉으로는 그럴싸해 보이나 근이 없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현실적으로는 별거 아니다 이런 거예요. 그렇게 이른바 식신의 장인성 이런 것이 대단하지 않다 이런 것도 되고 근데 말이기도 하니까 말에 근이 없으니 말의 신뢰성이 상당히 떨어진다 이런 뜻도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일 자체로 보면 내가 이제 사업체를 차려서 하는 일이 근이 없으니 일이 제대로 안 돼요. 일이 흐물흐물해요. 일 진행이 잘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이 사주가 이제 무죄 사주잖아요.
일단, 그러니까 항상 궁의를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배우자 자리인데, 배우자 자리에 있는 글자가 지금 굉장히 많죠. 그러면 이게 배우자 자리의 이 안정성이 크질 않고, 배우자 자리가 이제 무제사주인데, 무제사주라는 것이 이런 거예요. 마치 결혼해서, 그러니까 이럴 때 결혼한단 말이에요. 경신 신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애인 같은 여자가 딱 나에게 들어온다 이런 건데, 살다 보면 재생살이 되면 여자 때문에 계속 굉장히 힘들어진다 이런 느낌이 있는 것이고, 어, 내 배우자가 관인데, 그러니까 나를 관리하려고 한다 이런 거고, 서로 이게 잘 안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걸 해석할 수 있는데, 12운성으로 태지니까 그렇고, 시간으로 봐도 이 자시라고 하는 것이 어때요? 이게 밤 11시 반부터 1시 반인데, 그때 햇빛의 존재감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집에 들어가면 내 존재감이 없어. 내 에너지를 다 뺏겨버려. 그런 것이고, 또 자월, 이게 해월에 자니까, 또 자월이랑 일주만 봐도 이 병자라 간지라고 하는 것이, 이게 자월에 이 한겨울에, 그죠? 이 햇빛의 존재감이 역시 없다. 내 에너지를 내가 마음껏 쓰게, 나를 지원 사격하는, 나를 돕는 이런 인자가 아니기 때문에 배우자와 있으면 굉장히 힘들다. 이런 거죠. 그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 자식 자리에 있는 이런 식신, 여기에만 내 에너지를 이렇게 줄 수 있는 거죠. 자식만 사랑한다 이런 거예요. 다 지금 나를 극하려고 하는 에너지처럼 느껴지니까. 근데 이게 동시에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배우자 글자 자리와 같은 글자가 여러 개 있으니 이건 역시 여성의 속성도 갖는 겁니다. 여러 여자와 접촉할 수 있다. 그런 관계를 맺을 수 있다. 이제 이런 의미도 되는 거고. 참고로 무제사주니까 이것은 좀 이해하시기 힘드실 수 있는데, 이렇게 관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이제 수의 오행으로 이제 수의 외형을 띠고 있잖아요. 그럼 물이 굉장히 많아. 겨울에 지금 마치 홍수가 난 형국이야. 물이 많다고 좋은 게 아니죠. 물이 많아서 범람하면 좋지 않습니다. 물이 적당하면서 그 안에 이 신금이라고 하는, 특히 이 병화, 이 신유금, 요런 에너지가 여기에 적절히 풀려 있으면 좋은 거예요. 왜냐면 그걸 소위 물에 녹아 있는 미네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은 적은데 미네랄이 너무 많아. 그러면 굉장히 맛이 막 이상하죠. 막 비린내도 나고. 근데 물이 너무 많은데 미네랄이 없어. 먹이가 없어. 예를 들어서 금생수, 그러니까 맑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얘는 굉장히 맑은 물, 얘는 온갖 것이 탁해져 있는 거. 근데 얘가 이제 이렇게 올라오면 이제 증류된 이런 형태란 말이에요. 그것이 이렇게 금생수를 받을 때 굉장히 맑아지면서 안정화가 돼요. 이 관이라는 게. 그래서 본능적으로 이 금을 굉장히 원하게 된다. 아까 해자축에서 이 축중신금을 병신합으로 엄청 땡겨가려고 한다. 왜냐면 또 식신생재해야 되니까 더더욱 금을 원하게 되고, 좀 전에 말씀드린 이거는 관과 이 오행적 측면에서도 금을 원하게 되고 이런 겁니다. 결과물을 너무너무 원하게 되는 거죠. 이게 특히 근이 없는 식신, 어떤 일이든 내가 해서 좀 결과물을 얻고 싶다 이런 건데, 보세요. 이렇게 젊을 때 들어와 버리니까 이 사주가 이 초운의 임술, 그러면 이게 인성이 이렇게 임묘해 버리면서 묘수라 포함 오히려 비겁 에너지로 바뀌니까 이 인성을 제대로 쓰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럴 때는 이제 제극인 형태가 되면서 어때요? 오히려 이성에 대한 굉장한 관심, 어렸을 때부터 돈에 대한 굉장한 관심 이렇게 돼 버립니다. 그런 거예요. 이런 것이 이제 중년에 왔을 때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갖는 거죠. 근데 이제 해면미 이렇게 되면 이제 요 회사와 딱 맞는 그 삼합으로 비즈니스적으로 결합돼서 내가 상관, 김이 강력한 상관이니까 열심히 영업하면서 돈을 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무제사주가 이렇게
요때 20대 때 이미 막 열심히 하면 실적을 굉장히 낸단 말이에요. 왜냐면 이럴 때 이렇게 강력한 응? 금운이 이렇게 들어오면서 아까 말씀드린 금생수의 영역 회사도 성장하고 나도 돈을 쫙쫙 벌고 회사를 통해서 버는 거죠. 내가 직접 갖는 게 아니고 금생수 가면서 이 수기에 이 돈이 막 풀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내가 마구 끌어들인다. 금이 여기 막 풀어진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내 일하면서 금이 풀어진 관을 막 땡기니까 승진도 잘하고 일종의 재생관 형태가 돼서 돈도 벌고 직급도 빨리빨리 오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대가 굉장히 큰 하이라이트, 그 다음에 30대도 열심히 일은 한다. 미 그러면서도 나의 자존심이 상하는 그런 잠이 원진 그런 일들은 있다. 때로는 그 식신도 썼다가 상관, 견관, 그 회사하고 부딪히는 일, 나도 이제 좀 가오가 있는데, 나 열심히 일했는데, 이제 이런 식의 에너지가 이럴 때 발동하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해면미로 딱 뭉치니까 그런 관련된 일을 열심히는 하려고 하다. 그러니까 이제 철저하게 영업성의 이런 에너지 같은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미호사 이렇게 이제 흘러가니까 이럴 때 무게 앞에서 내일 하고 싶어요. 아까 되시죠? 그런 일을 하고 싶은데 이 여기에 이제 지금 홀로 떠 있는데 근이 지금 전혀 없는 상태란 말이에요. 나도 없어. 내 일도 근이 없는 상태에서 근이 사람으로 온단 말이에요. 이때는 일로 왔어요. 이때는 해면미 하면서 내가 이 기미라는 강력한 상관을 썼는데 이때는 이제 양인이 온단 말이에요. 이 양인이 보통 양인이 원국에 있으면 이제 관이 와서 그 양인을 제거하거나 뭐 이렇게 했을 때 내가 발전하게 되는데 여기서 양인은 없는데 운에서 왔어. 이거는 이제 무슨 얘기냐면 내가 근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근이 사람으로 와준 거예요. 근데 이 오화라고 하는 애는 이 관하고 딱 암합을 하죠. 정임암합. 관하고 암합을 해. 분명히 무오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을 이렇게 생해주는 존재긴 하지만 이제 이 내가 다니던 회사하고 가까운 존재, 회사에 다니는 존재 이런 존재란 말이에요. 그런 존재하고 좌우축 나는 잘 안 맞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럴 때는 그들이 내 일을 도와주려고 하지만 나하고는 잘 안 맞는다 이런 거고 정사는 이제 그야말로 이제 또 사람들하고만 엄청 뭉치는 이런 에너지인데, 그죠? 이게 한편으로는 이렇게 관이 굉장히 강한 사주에서는 관에 그냥, 어, 뭐라고 해야 돼요? 순응하여 그냥 직장을 때려치지 말고 계속 그 안에서 오랫동안 하면 직장 내에 다니면 나중에 이제 내 직급도 굉장히 올라간다. 이게 정점에 오른 정관이거든요. 그렇게 하면 오히려 좋아요. 회사를 안 나가고 하면 좋은데 회사를 나가면 이제 꼬여버리는 거예요. 이게 잘라가지고 공적에서는 그거 하다가 내 거 별도로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근이 없는 상황에서 이게 무제사주의 재운도 일찍 끝나버린 상황, 20대에 끝나버린 상황에서 이게 돈 만들기가 만만치 않은 겁니다. 계속 재생 나버리는 형태가 돼요. 세운에서 재성운 들어오고 그래도 재생살이 계속 일어나는 형국이다. 이럴 때는 이제 양이 여기 했고요. 정사 이렇게 되면 이제 사화가 왔단 말이에요. 이제 비견이 왔는데 얘는 이제 이 관하고는 이 편관하고는 충 그죠? 이 해자축의 에너지, 해자의 에너지를 얘는 이제 깨는 형국이죠. 그래서 나하고는 자사암합하니까 내가 하려고 하는 내가 운영하는 회사하고는 자사암합 맞아. 얘도 내가 다니던 회사하고는 잘 안 맞아. 뭐 이런 거고. 근데 이 회사가 하는 일은 묘사로 얘도 끌고 와요. 왜냐면 일을 끌고 와야 얘가 성장하는 거기도 되고 하는 것도 되고 이게 을경암합이기 때문에 다니던 회사에 일을 끌고 와야 돈이 커져요. 얘는 지금 무제사주니까 이 사화라고 하는 애와 함께 자사암합하고 그래서 해자축 아까 그 일에서 사유축 뭔가 이렇게 해서 돈을 만들려고 하는 건데 이 왕지 유금 이건 막 끌어올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돈을 만들려고 내가 내 근이 되어 주니까 그죠? 그리고 얘는 천간에는 이제 정화로 딱 올라와서 겁제 형태 겁제로 올라와서 이 일 같이 해줄게 네 일 같이 도와줄게
그죠? 화생토 같이 도와줄게, 너의 근이 돼줄게, 이렇게 하지만 그 돈을 만들기가 만만치 않다. 그러니까 유라고 하는 유년, 유세년 이런 거, 예를 들면 정유년 뭐 이럴 때, 그럴 때 반짝한다. 그것도 쉽지 않아요. 어, 이게 쉽지 않다. 이게 해자축, 그래서 사유축. 하지만 이것이 막 그 유자파에서 뻥튀기해서 막 돈을 키우려고 하는 그런 속성이 굉장히 강해지기만 할 뿐, 이게 이 거두기가 만만치 않은 구조. 이게 쌓이거나 이러기가 쉽지 않아요. 그야말로 돈이 물처럼 물에 쓸려가는 이런 형국이다. 그런데 심리적으로는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 왜냐하면 사람에 의존해서 사람들이 어쨌든 나하고 이기투합해서 뭔가를 내 근이 되어주니까 그들에게 기대어 뭔가 해보려고 하는 이러한 욕망이 굉장히 강한데 이게 쉽지 않아요. 돈을 만들기도 쉽지 않고 돈을 만들어서 이게 저장할 데가 없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첫 번째 과제, 이렇게 관이 많으면 관에 순응하는, 그건 종격 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건 세상에 없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 회사 내에서 내가 열심히 노력하여 내 직급을 계속 올리는 구조. 관 연결돼 있잖아요. 쭉. 이 흐름에서 벗어나지 마라. 이 흐름에서 그냥 쭉 타서 흐름 위에서 일하라. 그러면 회사 내에 있으면 이제 동료들이 나의 근이 되어주는 형국이 돼요. 회사 밖으로 가면 이런 관하고 트러블도 생기고 이게 뭐 많지 않은 거야. 돈을 만들기가 쉽지 않아. 관 속에서 같이 비겁들하고 일할 때 오히려 굉장히 발전할 수 있어요. 내가 내 욕망에 의해서 내 거 할 거야 이렇게 되는 순간 참으로 쉽지 않다. 이 무제사주라서 꼭 그런 게 아니고, 무제사자 더더욱 그런 건 맞는데, 여하튼 이렇게 관이 강하고 그러면 따로 떨어져 나가서 뭔가를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때 벌어둔 돈, 조직에 있을 때 벌어둔 돈 나가서 다 사라지다, 재생살 형태가 되다, 이런 거죠. 뭐 부부관계 이런 거는 생략. 그러니까 계속 큰 흐름을 계속 보여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좋으냐? 그러니까 앞으로는 가끔은, 그러니까 굉장히 독특한 사주, 뭐 이런 것들을 가끔 선보일 거거든요. 실제로 상담하다 보면 독특한 사주들을 반드시 만나게 됩니다. 왜냐면 그런 사주를 누군가는 갖고 있으니, 그런 사주도 아주 부담 없이 상담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러려면 이제 가벼운 이론 그런 것에 국한되지 말고 굉장히 고급스럽게 계속 공부를 진척시켜 나가야 돼요. 대표적으로 뭐 점수 있잖아. 오행 점수. 이 자리는 뭐 10점, 어쩌고 저쩌고, 뭐 여기는 30점, 15점. 이게 다 쓰레기다, 그런 거. 그런 것은 절대 오행 가지고 뭐 점수 매겨서. 이게 다 수면. 그런 사주 있어요. 개. 그럼 어떻게? 수가 다 맞고 나머지는 없네? 수만 엄청나게 이게 포화 상태 엄청나게 발달되고 나머지는 뭐 함량 미달이네. 그럼 어떻게 해서 할 거야? 그죠? 그런 것들을 절대로 풀 수 없다.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그 사람의 삶의 흐름을 이해해 보려고 노력을 하자. 그러니까 여러 선택이 있단 말이에요. 공부 좀 하자. 아이고, 해면이 공부 좀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러면 어쨌든 관인상생, 살인상생의 형태, 이 살을 소통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인성이. 그러면 덜 힘들거든, 삶이라는 게. 아시겠어요? 그럼 제극인 형태가 되면 이것도 돈 되는 공부, 경영학 뭐 이런 것들 하자. 돈의 흐름을 좀 이해하자. 이런 쪽으로 공부할 수 있는 거고. 그 흐름을 쭉 이어가면 나 성장한다. 마치 회사가 성장하는 것처럼. 그런데 나가면 돈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과 의기투합했다가 헤어졌다가 이런 거고, 내 일은 근이 없으니 일이 잘 전척이 안 되고, 재성이 없으니 무재니 결과물이 잘 안 나오고 괴로운 거죠. 올해 이제 뭐
신축년 이렇게 할 때 또 해자축을 엮어서 천간에 이, 이 정사대운이니까 정화, 그러니까 정사라고 하는 비겁들과 겁재들과 함께 신금 벌려고 엄청 노력을 하겠죠. 이 기존의 회사가 심판을 봐줘야겠죠. 회사와 연결된 어떤 일을 비겁들과 하면서 돈을 만들어서 하려고 하는데 쉽지는 않죠. 해자축 이렇게 되면 축토상관이라고 하는 것이 살국으로 변해버리잖아요.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계속 좀 어려우실 것 같아서 자꾸 덧붙이다 보니까 시간이 길어졌네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운명과 인생 사이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